예전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고 이야기라고 부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이야기의 소멸과 관련하여 새로운 미디어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드렸었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것이 가능한 거는 이야기가 삶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틈, 여지가 있다. 근데 이야기가 하나의 그 정보로 축소가 되고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이 사물 세계가 상품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사물에 대한 어떤 신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사라지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대 미디어의 출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특히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마블이라든가 DC 코믹스 같은 이런 곳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그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판타지물 같은 것들인데 완전히 그 이야기가 상실되고 있는 예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이다. 세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리얼한 우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이 아닌 공상적 세계관이 이 현실을 뒤덮고 공상적 세계관이 또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 뉴미디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같은 것. 저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쇼츠라고 하는 쇼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짧은 영상물의 등장. 그것이 함의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성에 관련해 가지고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전통적 이야기의 소멸과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은 유튜브 콘텐츠 형식으로서 쇼츠 혹은 쇼폼이라는 현상으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상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폼의 세계에는 0과 1만이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성의 실체가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사회와 현대적인 미디어가 야기한 이 사물의 상실, 세계의 상실, 이야기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쇼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쇼폼의 컨텐츠들은 시간성을 삭제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에서 우리가 그 거리가 소멸된다라고 할 땐 사물과 인간의 거리, 세계와 인간의 거리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사물들이 상품화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손쉽게 손에서 딱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 하이데거는 메슈탄트라 그래 가지고 늘 옆에다가 둘 수 있는, 옆에 세워져 있는 저장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거리의 소거를 넘어서서 시간성이 삭제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게 바로 쇼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쇼폼은 이야기의 압축이 아니라 이야기의 휘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쇼폼을 시간적으로 짧은 영상이라거나 공간적으로 압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했다라고 하는 말도 요약했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뒤의 시간이 없다. 앞뒤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속하는 것. 지속이라고 하는 말은 뒤도 있고 앞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어 이렇게 시간이 지속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근데 훗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 의식이라고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어려운 책입니다. 여기서 시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이제 그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글을 잘 써 가지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인데 그분도 시간을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연결면이 있어야 지속이 있는데 순간만이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이것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하면 시간은 지속적인 시간 의식입니다. 시간으로서의 순간은 현재의 과거를 다시 당기고 미래를 미리 당기면서 순간을 통합적 현재로 구성합니다. 우리가 순간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순간 속에서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음악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음악의 어떤 순간을 딱 듣지만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음악을 다시 상기해서 기억하고 또 그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아 다음에 이런 화성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리듬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앞서서 예감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음악의 순간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도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순간으로서의 현재라고 하는 건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공존을 통해서 시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에드먼트 후설은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합적 현재를 가지고 있는 시간 의식, 이거 자체가 인간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간 의식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기억도 있고 미래의 기억도 당겨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서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의식 자체가. 맥락을 구성하는 앞뒤. 즉 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과거의 내가 누구였던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고, 또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라든가 그다음에 예측이라든가 기대가 있을 때 현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뒤가 끊어진 시간에서는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미래의 내가 누구였을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체성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과거의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물과 내가 맺었던 관계이기도 하고, 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내가 이 세계와 맺을 삶의 연관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통합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맥락성, 경험의 지속성 자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인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쇼폼의 시간에는 앞뒤가 없죠. 이전에 있었던 시간과 이후의 시간 사이에서 완전히 급격한 단절 속에서 순간만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맥락이 없어요. 의식을 구성하지도 못하고 경험을 구성하지도 못하고 맥락을 구성하지도 못하는 점에서 이 쇼츠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성이 완전히 휘발된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앞 뒤의 맥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무한 돌려보기가 가능한 것이 이런 미디어적 특성이죠. 아주 빨리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이 돌려보기는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시간의 지속과는 무관하죠. 지속되는 시간으로서의 경험은 과거의 추체험이 현재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창조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이 과거의 데이터가 이런 반성과 상기에 의해 가지고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성력을, 미래에 대한 구성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성, 구성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반추하냐에 따라가 미래를 또 구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우리 의식이 기억한다는 거, 의식이 경험한다는 건 한 번 겪었던 사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경험은 이렇게 쇼펌처럼 무한 반복되는 단순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새롭게 의식되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과 무한 반복으로서의 돌려보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대에 읽었었던 어린 왕자의 의미를 10대, 30대, 40대의 내가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의미화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내가 자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데 따라서, 나의 맥락이 변하는 데 따라서 과거의 경험도 다시 또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그 20 대, 30 대, 40 대의 읽기의 맥락을 또 다르게 소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의미화, 새롭게 다시 갱신되는 의미화가 사물 세계의 이야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해석되고 계속 바뀌고 틈이 있고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야기성은 스토리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갱신을 통한 주체의 성장이, 의식의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삶의 개방성, 사물 세계의 무한성을 뜻합니다. 해석이 계속 거듭될 수 있는 것도, 또 삶이 개방돼 있고 계속 변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개방성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인 이 슈폼은 시간에 대한 의식, 시간의식, 우리의 정체성 의식을 유전자 변형 기계처럼 왜곡합니다. 서사에 있어서의 맥락성의 거세는 사물 세계를 거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활동 자체를 억압하고 변형합니다. 앞뒤 없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거든요. 소거된 시간성, 의미의 새로운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물 세계의 이러한 디지털화는 인간 의식을 무한 돌려보기와 무한 대체 가능한 시각물의 연사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사각의 스마트폰과 자기 사이에 공간적,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구독자와 크리에이터, 시청자와 디지털 컷이 거리 없이 하나의 데이터로 압축 빨려 들어가는 인간의식, 사각의 세로 본능에서 인생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비슷한 것들이 떠오르는 알고리즘 링크에 갇혀 진짜 삶으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쇼츠,
틱톡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와 삶이 서로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쇼츠, 틱톡의 시대는 이야기를 차단하는 공상 몰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대통령이 개의 주도한 정치적 일탈이나 특정 정치 집단의 음모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순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는 계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공상망상적 세계관의 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맥락이 소거된 망상적 스토리텔링. 주체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대통령인가? 내가 나라의 공복인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에 대한 그런 앞뒤의 서사의식이 끊어져 있는, 맥락이 소거된, 거사된 주체의 의식 인식을 먹어버리는 알고리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사로잡혀 가지고 맨날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망상적 스토리텔링 속에 산 결과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체의 의식을 먹어버리고 녹여버리는 알고리즘적 세계에 대한 탐닉, 삶의 맥락화도, 사물의 생생함도, 시민적 정체성도, 자기가 발딛고 서 있는 민주공화국의 이념도, 한반도의 역사적 시간성도, 내가 나라의 공복이라고 하는 대통령 정체성도 망각시키고 휘발시킵니다. 한밤에 느닷없는 계엄도, 헌정사상 최초의 법원 폭동도 일종의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성이 상실된 망상적 스토리텔링의 프로듀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아주 특이한 세계, 바로 이 새로운 미디어적인 현상, 이런 이야기성이 소멸되고 시간성이 소멸된 그런 스토리텔링 망상적 세계관에 모두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 이런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